네, 안녕하십니까. 백종렬입니다. 지금부터 마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혹은 졸업작품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리깅 팁들, 노하우들, 그리고 기본 원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다 한 번씩은 봤으면 합니다. 네. 자, 리깅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먼저 보통 리깅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움직이게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,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. 예를 들자면 어떤 캐릭터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장면이 있다고 치면은 약간 웃는 것처럼,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입꼬리를 리깅할 때 올렸다 해서 끝이 아니라 올렸을 때 이 캐릭터 처음에 컨셉을 잡잖아요. 잡고 설정한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입꼬리가 올라갈 것인지,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을 때 이 캐릭터가 만약에 볼에 살이 많아서 볼이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일 건지,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, 중요한 거는 단순히 움직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,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. 자, 리깅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모델링이 필요할 텐데, 리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링이 있고 조금 불편한 모델링이 있을 거예요. 요즘은 리깅 기술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웬만한 모델링들은 다 리깅을 할 수 있지만,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에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링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너무 크지 않은 모델링, 무슨 얘기냐면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. 자, 이렇게 마야를 열어서 봤을 때 캐릭터를 처음에 모델링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요 그리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요 안에 들어오는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. 그냥 나중에 이제 리깅을 한 다음에 사이즈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긴 하지만, 만약에 혹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작업이다,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이게 할 거다, 옷을 입혀서 옷을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실제 사이즈보다는 작게 줄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이 크기랑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커지면은 용량도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고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겠죠.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. 그리고 T-포즈 모델링, 뭐 너무나 다 알겠지만 캐릭터를 처음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 자세로 시작을 하죠. 근데 지금 이 캐릭터만 봐도 완벽하게 양옆으로 팔을 뻗은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. 어, 물론 이 상태로 해서 리깅을 해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복잡하다기보단 귀찮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왕 우리 학생들이 할 거면은 그냥 양옆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뻗은 형태로 해주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렇게 팔이 약간 사선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처음 세팅할 때도 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살짝 아래로 이렇게 굽혀줘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가 있고요. 또 특히 손가락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해주면 편한데, 약간 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너무 리얼한 사람 형태의 캐릭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캐릭터화된 모델링이다 하면은 그냥 완벽하게 T자로 하는 게 나중에 편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발은 11자 모양으로,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발 쪽을 봤을 때, 자, 그래서 봤을 때 발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게 모델링 하는 게 좋아요. 가끔 이제 특히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, 좀 뭐 뚱뚱한 캐릭터 같은 거 할 때 모델링 할 때 발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
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굉장히 복잡해져요. 왜냐하면 앞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다 할 때 발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요, 우리는.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리깅도 사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이 이쪽 방향으로 돼요. 그럼 앞으로 움직이면은 요 사이가 점점 벌어지겠죠, 발 사이가. 그래서 한번 옮기고 또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고 두 번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은 11자로 모델링 하는 게 좋다. 자, 그리고 관절의 적절한 와이어 개수. 이것도 뭐 다들 알겠지만 우리 몸이 굽혀지는 구간 있죠. 팔꿈치라든지 손목, 손가락에서도 각 마디, 허리, 뭐 여기 골반, 무릎, 발목 이런 부분은 와이어가 너무 없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이렇게 굽히는 구간에는 3개의 와이어 정도는 있어야 된다. 최소예요, 최소. 그렇기 때문에 2개면 안 됩니다. 뭐 5개 뭐 이렇게 괜찮지만 너무 적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최소 3개는 있어야 된다. 자, 좌우 대칭. 뭐 이것도 뻔하겠지만 아마 모델링 할 때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좌우가 대칭되게 모델링을 할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형태뿐만 아니라 이 버텍스들의 위치도 요 가운데 와이어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하는 게 좋아요. 미세하게라도 조금 틀어져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스킨 웨이트나 뭐 클러스터 작업 할 때 이쪽에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밀어 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데 위치가 조금씩 애매하게 틀어져 있거나 하면은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. 잘 안 되거나.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버텍스들의 위치도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되는 게 좋다. 자,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.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한 토폴로지가 있습니다.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어떤 모델링이 있을 때 형태는 같지만 요 와이어의 흐름이라던가 이거를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약간 바둑판처럼 돼 있지만 나는 모델링 할 때 나는 와이어를 이렇게 흐름을 하고 싶다 할 수도 있겠죠. 해도 뭐 형태는 똑같으니까.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잡아가는 거를 토폴로지라고 해요. 그래서 특히나 요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좋은 토폴로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. 자, 보면은 밑에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이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까요?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분석을 좀 해볼게요. 먼저 이쪽 눈썹 부분, 이마 쪽은 이렇게 동글게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약간 부채살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눈 주변은 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 이렇게 들어가는 동그랗게 들어가는 와이어 토폴로지가 좋고요. 입도 입 요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코부터 입까지 연결되는 요 팔자주름이라고 하죠. 여기도 이렇게 돌아서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.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의 근육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 실제 사람 근육도 좀 키워서 볼까요? 실제 사람의 근육도 비슷하게 나갑니다.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유 마우스가 이상해서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마 쪽은 근육이 생성되어 있고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근육이 되어 있고 입 주변으로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고
팔자주름이 이렇게 있고,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도 이런 형식의 토폴로지를 갖고 있어야지 움직였을 때 깨지지 않고 이쁘게 원하는 대로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,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사각형 폴리곤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죠. 자, 조금 키워서 사각형 폴리곤으로 작업을 하는데, 요 한 버텍스를 중심으로 와이어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. 보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중심으로 와이어가 이렇게 네 개가 몰리게 되는데, 사람 얼굴은 이렇게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네 점이 네 와이어가 모이는 점만으로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끔 보면, 여기 보면은 이 점을 보면 5개의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각형 요 4점 폴리곤 사이에서 이렇게 5점이 모이는, 5개 와이어가 모이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,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. 이 그림이 약간 정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, 한번 찍어 보면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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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고요. 여기, 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기도 있죠. 이래야지 이게 근육이 올라가고 움직이고 했을 때, 웃었을 때 했을 때도 깨지지 않고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점들의 위치입니다.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내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위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조금 더 사람형에 가까운 것도 점 위치나 토폴로지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. 이렇게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돌아가고 5 와이어 모이는 점들 위치 다 비슷비슷하죠. 자, 이게 애니메이션 하기에 좋은 토폴로지입니다. 특히 페이셜 부분에서. 그래서 만약에 모델링을 열어보고 요거랑 조금 다르다 하면은 담당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던가 해서 한번 점검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리깅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델링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될 거고, 모델링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바로 리깅에 들어가도 됩니다. 근데 UV를 펴야 되잖아요. 텍스처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UV를 한번 피고 나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. 물론 모델링을 완성을 하고 리깅을 한 다음에 나중에 UV를 펴서 그거를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약간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왕이면은 모델링 완성되고 UV는 핀 상태에서 리깅을 들어가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야로 작업할 때 레퍼런스 기능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. 이게 마야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담당 교수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, 모델링이 완성되고 UV가 펴지고 간단하게 리깅을 한 상태에서 레퍼런스로 마야에 불러와서 바로 작업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고, 애니메이션을 하는 과정에 다른 친구가, 리깅을 맡은 친구가 리깅을 계속 하는 거죠. 하면서 리깅이 조금씩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애니메이션 잡은 파일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미리 이미 시작했던 애니메이션 파일에 애니메이션 그대로 남아있고 리깅만 업데이트된 리깅으로 교체가 돼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겠죠.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리깅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충 형태라도 나오고 리깅 간단한 리깅만 되면은 바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. 그리고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, 이런 얘기예요. 자, 다음에 컨셉 드로잉인데, 컨셉 드로잉이 없이 리깅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많이 헤매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은
컨셉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디즈니 페이셜 익스프레션스라고 이렇게 쳐보면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리깅을 할 때 이 캐릭터는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눈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구나. 그러면은 어떤 리깅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컨셉 드로잉 없이 하다 보면은 리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 눈썹을 얼마만큼 어떤 모양으로 잡아야 되지? 이렇게 계속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표현이 점점 작아지고 하다 보면 이 캐릭터의 그 색깔이 사라져 버리죠. 컨셉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컨셉 드로잉을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영상을 들어가서 보면은 요건데 이렇게 페이셜 컨셉을 그린 다음에 리깅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컨셉에 잡은 대로 3D에서 표현이 잘 되는지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3D로 표현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리깅의 방향성도 잡고 전체적인 그런 캐릭터 컨셉을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쭉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